안녕하세요, 서치형 안교호입니다. 오늘은 원장님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죠. 크게는 아래턱, 위턱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보통 아래턱은 빠르면 2, 3개월, 위턱은 한 3, 4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위턱 중에서도 이제 사각동이라고 해서 동굴처럼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시술을 하냐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를 빼고 어쨌든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 원래 예전부터 빠져있던 분들은 거기 자리에 바로 식립만 하면 되지만, 식립하고 이제 나사만 단단해지면 모든 기간이 그 안에 다 끝나는 건데, 막 흔들려서 오시고 염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일단 이를 빼고 염증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염증 정리하고 내 뼈랑 살이 다시 조금 차오르는 거를 4개월까지도 기다리시기도 하니, 윗니인데 사각동이 복잡하게 수술이 들어가고 지금 염증도 되게 심하신 치아를 빼면서 수술하면 10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래턱인데 내 치아를 빼고 바로 수술하시거나, 아니면 예전에 빠져 있어서 이미 뼈가 다 아물어 있는 경우에는 2달 정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. 임플란트라는 게 주변 뼈 조직 안에 나사가 전체가 다 잠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 시간이 많이 지나도 좀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볼륨도 유지가 되는데, 사실 그냥 기능만 보자면 원래 내 치아 위치에서 좀 벗어난 자리에 임플란트를 그냥 심고 그다음에 위에 머리 부분을 각도를 많이 바꿔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. 이러면 위쪽에서 힘을 받는 방향과 임플란트가 고정된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, 이럴 때는 임플란트 모서리 부분에 힘이 좀 집중되기도 하고 주변에 뼈도 같이 좀 녹아 나갈 수 있어요. 가능하면 힘을 받는 방향과 최대한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, 그러려고 하니 또 뼈가 없는 부분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사실 기능적인 부분에서 방향이 괜찮아서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더라도 보통 빠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볼륨이 줄어들거든요. 그럼 치아 옆면에도 음식물이 약간 걸리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 충분한 좀 볼륨을 만들어 주거나 잇몸 위치를 잘 시켜주면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한 것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, 기능적인 이유를 떠나서 볼륨이나 모양 때문에 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도 원래 모양을 이제 다시 잘 이쁘게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기능을 더 좋게 해드리려면 뼈 이식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마취 주사가 하나도 안 불편할 수는 없어요. 아무리 막 무통 마취기를 쓰고 덜 아프시게 마취 연고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지만, 주사액에 들어가는 압력도 있고 바늘이 이제 살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 그런 통증은 좀 있고요. 대신 이제 마취가 잘 되고 나면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.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취가 깨셔서 아프신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, 그 전에 이제 진통제나 이런 걸 또 잘 챙겨서 드리니까 통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보통 비교하면 이를 뺄 때가 더 아프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. 비슷하거나 좀 덜 아픈 정도 선에서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치아와 주변 뼈 상황,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의 각도나 위치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구강 내를 안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리고, 그게 안 되면 이제 브릿지를 하고,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틀니를 생각을 할 텐데,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틀니 하시는 것보다는 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들도 있거든요. 우선 오시면 이제 저희가 신경의 위치나 뭐 사각동 위치 이런 걸 보고 어떤 게 좀 적당한 방법일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주변 치아 위치를 참고해서 모양을 만들고 어떤 위치 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당연히 수술하는데, 너무 많은 치아가 빠져 있는 경우는 주변에 참고할 포인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틀니 쓰시던 게 있다면 틀니를 복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각도를 한번 맞춰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CT나 사진을 찍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, 폭, 깊이 이런 거를 미리 다 수술 전에 결정을 해서 틀을 만들어 오는 거죠. 틀에 맞춰서 드릴링을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서,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도움 받으면 요즘은 거의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또 수술이 가능하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이를 빼면서 바로 식립을 해드리는 게 임플란트가 끝난 후에 이제 잇몸 모양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주변 뼈도 내 뼈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장점이 많은데,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고정력 얻기가 조금 힘들고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굳도록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이제 실패할 확률도 있기는 하거든요.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. 장점은 어쨌든 내 원래 잇몸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빨리 완성이 되고, 수술도 사실 마취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마취도 한 번만 해서 빼면서 바로 수술까지 해드리니 사실 요즘은 장점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.
관리가 안 되는 당뇨는 좀 위험 요소에 속하거든요. 보통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수치가 있어요. 좀 쉽게 설명하면 한 3개월치의 당뇨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수치 상태 파악에도 좀 정확한 수치거든요. 그래서 한 8.0 이상 넘어가면 임플란트 수술을 조금 미루는 게 좋고요. 당뇨의 심각한 정도가 좀 낮아지면 수치는 낮아지는 거거든요. 6.5에서 8.0 사이는 그래도 최소한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8.0보다 좀 높은 경우는 요거 수술하셔야 되지만 지금 당뇨부터 좀 조절하시고 오셔야 돼요 하고 내과에 먼저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한 2, 3개월 후에 또 수치 낮춰서 오시거나 그렇게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거나 오랫동안 드셨거나 한 3년 이상 드셨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로 이제 맞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이를 빼고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잘 안 아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잘 안 아물어서 나사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몇 개월이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직까지 없어요. 자꾸 좀 변동이 있고 미국 학회에서도 지금 뭐 몇 개월이다 몇 개월 자꾸 바뀌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 4개월 정도 쉰 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걸 좀 권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정확한 거는 약제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시게 되면 내과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게 그 컨설팅지를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언제 진행할지 결정을 하고 있어요. 요즘은 국산 임플란트들을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어서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예전부터 이제 좀 유명한 회사들은 정밀도라든지 처리 공정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걸 이제 잘 한다고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 국산 임플란트들도 진짜 많이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품질 차이는 사실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이런 분들은 꼭 외산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가격 차이는 한 두세 배 또 나니까 그만큼의 이제 가치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나중에 또 쓰시다 보면 수리하고 이런 것도 또 문제거든요. 그래서 가끔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들 거를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저희 치과에 오셔서 이제 좀 봐달라고 할 때는 제품 구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남의 거라고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수리나 이런 관리 부분 생각했을 때 너무 처음 들어보는 회사만 아니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국산 임플란트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5년밖에 안 됐어도 그 남아있던 임플란트도 멀쩡하지는 않을 거거든요. 어쨌든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면 그거 남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집에서 양치할 때 임플란트 자리에 피가 너무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좀 부어서 이렇게 혀나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 부풀어 있다든지 또 거울로 보시면 좀 붉게 변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이긴 하거든요.